그린 매거진. 꿀벌은 1g의 벌꿀을 얻기 위해 약 8,000송이에 달하는 꽃을 오갑니다. 꽃과 꽃 사이를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식물의 꽃가루 바지를 돕는 꿀벌은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농사꾼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꿀벌의 실종으로 식물이 점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서 인류에 점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지탱하는 작은 날개짓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 모두 더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는 소중한 날개짓. 최고의 밥맛을 찾아라. 프리미엄 쌀 구독 서비스.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 근본에는 농업 농촌이 있습니다. 농업의 중요성과 농촌 지역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광범위한 사회, 경제, 문화에서 농업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조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삶을 좌우하는 잘 먹고 잘 놀며 쉬어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탐색해 제시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그 변화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비용을 지급해 원하는 상품 서비스를 소비하는 방식인 구독경제가 농산물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쌀도 마찬가지다. 매번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쌀을 원하는 용량과 주기, 품종별로 집에 앉아 편하게 배송받을 수 있다. 대부분 주문을 즉시 도정에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오프라인에서 복잡한 유통 경로를 거친 쌀과 비교하면 신선도 면에서도 월등하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쌀 구독 서비스 업체들이 대부분 프리미엄 쌀 품종을 선별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게 먹는 대신 맛을 챙기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까닭이다. 오프라인에서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오히려 프리미엄 쌀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2022년 마켓컬리에서 집계한 쌀 품종별 판매량 증가율을 보면 프리미엄 쌀 품종인 골든퀸 3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 증가했다. 단순히 쌀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가치 소비를 진화하고자 한 노력도 눈에 띈다. 생산자의 얽힌 스토리텔링을 소비자와 함께 공유하거나 작은 캔의 다양한 품종의 프리미엄 쌀을 큐레이팅하여 판매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더 신선하고 편리하게 점점 진화하고 있는 쌀 구독 서비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업체들을 알아본다. 농부가 직접 재배하고 도전까지 매일의 아침. 경주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부가 운영한다. 단일 품종 삼광미를 주문 즉시 당일 도정하여 배송한다. 소포장 판매, 캠핑족을 위한 소포장 포장 판매, 정기구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동생이 재배하고 누나가 판매한다. 곡식창고 미미, 청년 농부인 동생이 농사지은 쌀을 누나가 직접 판매한다.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꼼꼼히 관리한 단일 품종 임금님표 2,000쌀을 도정 후 바로 진공 포장해 배송한다. 소포장 450g부터 20kg까지 다양한 용량을 판매하며 정기 배송은 2주에 한 번 간격으로 이루어진다. 아미노산이 30% 더 많은 기능성 명품 쌀, 쌀미당,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최고급 기능성 쌀 품종인 하이아미를 판매한다. 하이아미는 아이들 성장 발육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라이신 함량이 일반 쌀에 비해 30% 높아 키 크는 쌀, 똑똑한 쌀이라고 불린다. 쌀알이 다른 품종에 비해 작아 밥을 지었을 때 쉽게 퍼지지 않고 씹히는 식감이 좋다. 농촌과 도시를 잇는 스토리텔링, 동네 정미소, 전국 각지 농가로부터 납품받은 토종쌀을 소포장 형태로 판매하는 쌀 전문 편집숍, 지역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를 단순히 제품으로 연결하지 않고 농부의 스토리텔링을 전달해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혼밥 마스터, 커플 밥상, 오손도손 등 가족 구성원 수에 맞춘 정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정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친환경 유기농 쌀, 황금 눈쌀. 2대째 이어온 50년 역사를 가진 정미소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유기농 브랜드.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며 낮은 단백질 함량을 가진 새청무 쌀을 판매한다. 100% 천연 유기농 비료만 사용하며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 7분도 쌀눈쌀, 10분도 백미, 0분도 현미 등 원하는 도정 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 임금님표 2,000쌀, 알찬미, 2,000 향토물,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 밥살용, 최고 품질, 신품종, 알찬미를 판매한다. 알찬미는 쌀알이 맑고 투명하며 단백질 함량과 아밀로스 함량이 낮고 밥맛이 매우 높다. 이천시와 농협 공동 관리로 유통 단계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다. A 플러스 애플 망고로 키운 달콤한 희망과 도전. 장강현 대표. 에이플 망고.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전북 무주. 이곳의 대표적인 아열대 장본인 애플망고 농사에 도전한 청년 농부 장강현 대표가 살고 있다. 언젠가 애플망고로 무주의 새바람을 일으킬 그날을 기다리며 달콤한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를 만났다. 귀농을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서울에서 농업경제학을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진학했는데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쌓여만 가던 시절이었어요. 혼자 일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을 고민하다가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작물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농사는 다른 사람 일정을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일정만 책임지면 되니까요.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왜 애플망고였나요? 귀농을 결심하고 처음 정착한 곳은 충남 금산이었습니다. 우연히 그곳에서 애플망고 농사를 짓는 분을 알게 되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처음 해보는 농사이기에 동종 작물 간 경쟁이 심하지 않고 판매 단가가 높은 작물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애플망고가 딱이었습니다. 수입상과 시장 가격대도 아예 다르게 형성되어 있고 백화점과 직거래, 도매시장 등에서도 각광받는 과일이기 때문에 내가 농사만 잘 짓는다면 승산이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운 지역인 무주에서 아열대 작물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처음 무주에 정착해 애플망고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이웃 농민들 모두 고개를 내젓더라고요. 제주에서나 겨우 볼 법한 망고를 무주에서 어떻게 재배하느냐는 걱정 어린 시선이 다수였는데요. 실제로 제주의 경우 사시사철 기후가 따뜻해 난방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섬 지역 특성상 해무가 낄 때가 많아 일조량이 적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일조량이 부족하면 수정 물량이 증가하고 작물 생육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반면 무주는 겨울철 기온은 낮지만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 당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난해 심한 충해를 겪으면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밤낮없이 수시로 농장에 나와 방제를 하고 나무를 돌본 결과 현재는 많이 잦아든 상태예요. 몸이 고되고 불안한 마음도 들지만 현재의 노력이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애플망고를 수확했는데 수확량이 300kg 가량 됐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판매하는 데 반응이 좋아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보 농부로서 나무와 함께 자라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쌓이고 있어요.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오래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계획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계획대로 되어 가다가도 늘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가지 말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걸으며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쩌다 농부에서 만난 사람들처럼요. 앞으로 목표와 계획은 아직까지도 도매시장이나 인터넷 판매는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수확량이 적은데요. 점진적으로 농장 규모를 확대해 수확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과수작물 특성상 수확기까지 오랜 시간을 버텨야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안정적으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에이플망고라는 이름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달콤한 A 플러스 등급 망고를 생산하고 싶습니다. 애플망고가 무주를 대표하는 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꿀벌 보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드는 농촌진흥청의 여정. 꿀벌은 나비와 함께 꽃가리를 옮겨 식물이 열매를 맺도록 돕는 대표적인 수분 매개 곤충이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세계 100개 작물 중 70% 이상이 꿀벌을 통한 수분으로 생산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멸종 위기에 처하면서 생물 다양성 위기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2년 겨울 78억 마리나 되는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매 한 가지다. 꿀벌 위기의 원인과 꿀벌이 지닌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지속 가능한 우리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 꿀벌 보존에 힘쓰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여정을 따라가 본다.
최고의 경제적 가치 6조 원 최고의 농사꾼.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꿀벌은 전 세계 식량의 90%를 공급하는 100여 종의 농작물 중 71종의 수분을 돕는다. 유럽의 경우 농작물 264종의 84%가 화분맥의 동물에 의존하며 4천여 개 품종의 야채가 꿀벌의 수분 작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꿀벌의 역할은 중요하다. 국립농업과학원 2020년 조사를 보면 수박, 딸기, 참외, 토마토 등 총 27개 작물이 꿀벌, 디형벌 등 수정벌에 의존, 화분 매개하고 있다. 수정벌 의존 비율 면적 기준을 작물별로 보면 수박이 92.7%, 참외는 93.1%, 딸기는 100%다. 사과처럼 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 키우는 작물도 비율이 20%를 차지한다. 농업 현장에서 꿀벌을 선호하는 이유는 꿀벌 수정이 열매 맺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인력을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과 효율면에서 월등하다. 꿀벌 한 마리가 1g의 꿀을 얻기 위해서는 약 8,000송이에 달하는 꽃을 오가야 한다는 사실에서 꿀벌이 얼마나 부지런한 농사꾼인지 알 수 있다. 꿀벌에 의해 수분이 잘 된 식물은 발화 능력이 향상되어 더 크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많은 씨를 퍼뜨린다. 꽃에서 열매를 발달하는 시간도 주로 열매가 해충이나 질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국내 학계에서 벌을 통한 화분 매개의 경제적 가치를 연간 6조 원 정도로 추산한 것은 과장된 수치가 아니다. 그 많던 꿀벌은 왜 사라졌을까? 세계에서 처음 꿀벌이 실종됐다고 보고된 것은 2006년이다. 처음 미국에서 꿀벌이 갑자기 죽거나 사라지는 현상이 보고된 이후 전 세계 꿀벌들이 급속도로 사라지거나 폐사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22년 겨울 국내에서 꿀벌 78억 마리가 한꺼번에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그 다음 해 2023년 한국양봉협회는 수속농가 벌통 153만 7천여 개 가운데 61%인 94만 4천여 개에서 꿀벌이 폐사한 것으로 추산했다. 통상 벌통 한 개에 꿀벌 1만 5천 마리에서 2만 마리가 사는 것을 고려하면 141억 6천만 마리 내지 188억 8천만 마리의 꿀벌이 죽은 것이다. 이와 같이 꿀벌 집단 폐사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과수 농가들은 작물 생산량과 생산 비용 모두를 걱정해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원인은 꿀벌 응애 피해가 기후변화와 함께 발생한 복합적인 연쇄작용이다. 꿀벌에게는 발육과 월동, 여왕벌 산란, 먹이 활동 등 생활과 행동 양식에 대한 온도 기준과 범위가 정해져 있어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 예를 들어 가을철 저온이 지속되면 꿀벌들의 발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겨울철 따뜻한 날씨는 일벌이 외부 활동을 하면서 꿀벌의 수명이 단축되어 제대로 월동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는 일찍 깬 꿀벌의 집단 폐사로 이어진다. 꿀벌 기승 해충인 잉애와 천적인 등거운 말벌의 확산도 꿀벌을 위기로 내몰고 있는 큰 원인 중 하나다. 응애는 꿀벌에게 날개 불구 바이러스 감염증, 여왕벌 방 바이러스 감염증, 이스라엘 급성 마비증 같은 질병을 전염시킨다. 2022년 꿀벌 집단 폐사가 발생한 원인도 꿀벌 응애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2021년부터 2022년 동절기에 이어 2022년 9월부터 11월 방제제에 내성이 생긴 꿀벌 응애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농약과 살충제의 무분별한 사용 또한 꿀벌의 면역체계를 약하게 만들고 생산력을 떨어뜨린다. 식물 살충제의 독성은 해충은 물론 익충에도 해로운 영향을 준다. 특히 니코틴계 신경자극성 살충제인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를 꿀벌 폐사의 원인으로 지목하는데 특정 살균제와 결합할 시 독성이 1000배 이상 증가해 위험성이 크다. 꿀벌을 되살리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노력. 그렇다면 꿀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적정한 봉군 수 유지와 감소하는 밀원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충북 진천을 시작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진안과
부안, 완주, 전남, 장흥, 경북, 상주, 충북, 괴산 등 다양한 지역에 밀원수를 심어 밀원수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충남 공제 지역 대표 임산물인 밤나무 400여 그루를 심는 밀원수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꿀벌 위도 격리 육종장과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 등을 건립하며 양봉장어 보존과 꿀벌 신품종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국내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문을 연 꿀벌 위도 격리 육종장은 우수한 꿀벌 신품종 육성과 양봉지원 보존 계획적인 육종을 통한 품종 증식과 보급 등을 위해 만들었다. 3만 6.791 제곱미터 면적의 영구동, 사육사, 창고동, 밀원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영구동에는 수벌의 정액을 채취하고 여왕벌에 주입하는 인위적인 수정 과정의 정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꿀벌 인공수정 연구실을 마련해 놓았다.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은 올해 순차적으로 완공할 예정으로 전남, 영광, 경남, 통영, 충남, 보령에 건립한다. 앞으로 전북, 군산과 전남, 진도에는 증식장을 추가로 구축하여 2025년부터는 전국 5개 꿀벌 증식장에서 우수한 여왕벌을 생산해 양봉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농촌진흥청에서는 고품질 로열젤리 생산 꿀벌 품종 젤리킹 생산을 위한 인원 여왕벌을 전북, 전남, 경북 등 5개 지역 꿀벌 우수 품종 증식장에 보급한다. 젤리킹은 2019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서양종 꿀벌로 기존 꿀벌보다 로열젤리 생산성이 최소 11% 이상 뛰어나며 유밀기벌로 벌꿀 생산성도 우수하다. 또 로열젤리 기능성과 관련된 지표 물질이 10-HDA 가로치고 2 가로 닫고 다시 10-HYDROXYDC-2 ENOIC ACID 가로 닫고 함량도 기존 꿀벌보다 최소 40% 이상 높다. 기생해충인 꿀벌 응애류와 꿀벌의 천적인 등 검은 말벌 방제 노력도 엿볼 수 있다. 꿀벌 응애류는 꿀벌 애벌레 번데기 성충에 기생하며 꿀벌 애벌레와 성충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또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를 매개해 양봉 산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꿀벌 폐사를 일으킨다. 농촌진흥청은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꿀벌 응애 생리생태와 약재 처리법 등을 포함한 꿀벌 사육 관리 등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해 응애 발생을 미리 살피고 꿀벌 폐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국으로 퍼진 등검은 말벌은 주 먹이기 꿀벌이어서 양봉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등검은 말벌, 여왕벌은 월동에서 깨어난 후 첫 일벌을 부화시키기 전까지 단독으로 활동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 시기에 일반 여왕벌을 잡아먹게 되면 가을철 최소 500마리 이상의 일벌과 벌집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벌집 방제용 드론과 선발된 말벌집 방제 물질로 올해 등검은 말벌 방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농촌진흥청은 꿀벌 강건성 다부처 연구로 인공지능 무인기 드론 이용 등 검은 말벌집 탐색 고도화와 등검은 말벌 피해 저감 장치를 연구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월동 꿀벌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박 참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꿀벌을 대체할 수 있는 뒤형별 사용 기술도 신속히 보급할 예정이다. 수박과 참외 수정 시기에 작물 재배 면적과 재식 밀도에 따라 뒤형벌 수를 조절해 투입하고 벌통을 관리해 작물을 안정적으로 수령시키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을 수박과 참외 시험 재배지에 적용한 결과 3월 수박에서는 꿀벌과 같은 수준의 착과율 96.9%를 보였다. 참외는 3월에서 6월까지 10아르당 생산량이 4.524kg으로 나타나 꿀벌 4.557kg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특히 인공 수분보다 수확량이 5% 이상 늘었다. 꿀벌의 위기는 비단 한 종의 멸종에 국한하지 않고 꿀벌과 관계를 맺고 사는 모든 생물의 멸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꿀벌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를 지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꿀벌 보존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지속적인 노력은 우리 농업 농촌을 넘어 지구의 생물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힘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 원조 문제에서 찾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 농촌진흥청, 국외 농업기술과 설명주 농업연구관. 먼저 온 미래 우리 농촌진흥청에는 농업과 농촌을 연구하며 기술을 보급하는 농업과학자, 농업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농업을 과학으로 이끄는 선구자들입니다. 농업과학자는 어떤 책을 읽고 연구에 활용할까요? 2023년 농업과학기술 우수성과 공유대회를 통해 선정한 농업과학자들의 서재를 들여다봤습니다. 넓은 땅에 수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 약 81억 명 중 14.5억 명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196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독립하면서 국제사회의 원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곤과 기아, 내전이 허덕이고 있다. 수십 년간 국제 원조를 받고도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무엇일까? 서령주 농업연구관이 추천한 채 왜 아프리카 원조는 작동하지 않는가를 통해 아프리카의 절망을 희망으로 이끄는 올바른 원조에 대해 생각해 본다. 농생명 빅데이터 전문가 공적 개발 원조 ODA를 만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60년 동안 축적한 농업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계 개발도상국의 기아 해결과 농촌지역 빈곤 해소를 위해 공적 개발 원조 ODA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 영주 농업연구관은 그중 코피아 KUPIA 센터를 주축으로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과 농업기술 전수를 지원하는 라이스피아 사업을 이끌고 있다. 202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K-라이스 벨트 사업과 연계해 진행 중인 라이스피아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처음 생산한 벼 종자를 올해 3월 가나 정부에 인계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현지 여건에 맞는 생산성 높은 벼 우량종자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서령주 농업연구관이 처음부터 공적 개발원조 사업에 관심을 두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생물정보학으로 석박사 과정을 밟은 뒤 2005년 농촌진흥청에 입사했다. 처음 맡은 업무는 농생명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이었다.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연구에 매진해 왔다. 2016년부터 공적 개발 원조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담당 지역이 아프리카였는데요. 그동안 해오던 업무와는 아예 다른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 공부가 필요했어요. 원조란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해 관련 도서를 많이 찾아봤어요. 당시에 처음 읽었던 책이 아프리카 경제학자인 담비사 모요가 쓴 죽은 원조였습니다. 저자는 원조가 오히려 아프리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 빈곤 상태를 지속시키며 심지어 내전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펼쳐야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아프리카로 현지 답사를 가 낙후된 농촌의 현실도 체감했다. 벼 종자 생산에 투입된 원주민들은 오랜 시간 배고픔에 시달려서인지 점심 배식을 받아 눈 깜짝할 새 식사를 마치고 다시 긴 행렬 뒤에 줄을 서곤 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안타까운 심정이 더 커졌다. 하지만 고민하는 사이 시간은 금세 흘렀다. 공적 개발 원조 사업에 참여한 지 2년째 되던 해 그는 다시 원래 담당하던 연구 개발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서령주 농업연구관과 아프리카의 인연은 2023년 8월 라이스피아 사업팀장으로 부임하면서 다시금 이어졌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그들 스스로 떠올리게 하는 것이 올바른 원조 방향. 올바른 원조에 대한 고민은 서령주 농업연구관에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사업 방향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눌 뿐만 아니라 원조와 관련한 새 책이 나오면 가장 먼저 서점으로 달려간다. 최근 관심을 끄는 책은 전 세계은행 중앙아프리카 지부장이자 경제학자인 로버트 칼데리시가 지은 왜 아프리카 원조는 작동하지 않는가이다. 라이스피아를 이끌게 된 이후 다른 기관에서 진행했던 무상원조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라이스피아와 연계해 진행 중인 아프리카 K-라이스 벨트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해외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 책을 만나게 되었고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절대 빈곤의 원인은 농업 분야의 개선이 늦는다는 데 있다.
생산성 증가가 거의 농가 소득으로 직결된 아프리카 농업의 특성을 감안해보며 정부의 무관심이나 정책 실패가 주된 원인이다. 왜 아프리카 원전은 작동하지 않는가? 본문 내용 중 서령주 농어연구관은 원전 규모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아프리카를 구할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의 근간이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인정하고 있는 벼 재배 관련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을 추측했다. 복잡한 정치적 요인이나 시스템적 요인을 차치하고 농업 기술 전수를 통한 식생활 자립만큼은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라이스피아 사업을 추진한 동안 예산 대비 실효성이 크다는 것을 체감하게 됐고요. 보통 마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 모두 박수치고 춤추며 우리를 환영해 줍니다.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작정 도움을 베푸는 것은 어쩌면 변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될 수도 있다. 설영주 농업연구관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을 그들 스스로 떠올리게 하는 것이 올바른 원조라고 말했다. 종자 생산 기술과 보급 시스템 재배 기술까지 하나로 묶은 패키지 형태로 기술 전수가 이루어지는 이유이다. 일부 기술을 전수받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자립을 할 수 없다. 기의 땅에 단단한 토대를 다지다. 서령주 농어연구관을 비롯한 라이스피아 사업팀원은 총 5명이다. 매일 데이터와 분석 보고서 등을 보며 아프리카 현지 정서와 내정 위험성 등을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방향성을 논의하다 보면 하루가 짧기만 하다. 전 세계가 아프리카에 주목하고 끊임없이 원자를 보내는 이유는 단순히 인류애나 동정심 때문이 아닙니다. 가능성 때문이지요. 왜 아프리카 원자는 작동하지 않는가를 쓴 저자도 검은 대륙에서 기회의 땅으로 변모할 아프리카의 미래를 역설합니다. 중국 일찌같이 아프리카에 눈을 돌려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것을 보며 그 미래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앞으로 2050년까지 아프리카 인구는 25억 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계 인구 4분의 1이 아프리카인이란 뜻이지요. 아직까지는 아프리카 개발되지 못했지만 젊은 인구가 성장했을 때 상황은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아프리카에서 해외 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글로벌 농업 인재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농업 경험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올해 라이스피아 사업은 가나, 감비아, 기니,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 7개국으로 확대된다. 2027년부터 매년 벼 종자 1만 톤을 생산 보급해 3천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쌀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이다. 우리가 그랬듯이 아프리카 또한 언젠가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빛나는 발전을 이루기를 염원한다. 서령주 농업연구관을 비롯한 라이스피아 사업팀원들의 노력이 아프리카 발전에 단단한 토대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의 행보에 응원을 전한다. 서령주 농업연구관 추천도서 왜 아프리카 원전은 작동하지 않는가? 로버트 칼데시아 초록빛집 공방. 저자인 로버트 칼데리사는 세계 최대 원조 기구인 세계은행에서 경영을 대부분 쌓았고 아프리카 대표를 일했다. 더불어 탄자니아와 코트디부아르의 세계은행 지부장으로 부임해 현장 경험을 축적했다. 이외에 선진국들의 원조 관행을 조종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도 일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동안 그는 소농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인연과 문화의 차이가 매우 큰 수천 명의 아프리카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 속에서 아프리카의 국제 원조가 그간 실패했던 이유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먼저 저자가 밝힌 실패 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조 규모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아프리카를 구할 수 없다. 과거에 있었던 아프리카 국제 원조의 상당수가 실패한 것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저자는 실패 원인을 필요에 따라 개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 시행하고 이에 필수적인 기관을 설립하는 정부가 아프리카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현실과 대비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이다. 1920년대 한국은 가난만큼 가난했지만 30년 후에는 아프리카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강해졌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우수한 경제정책, 견고한 공공재정, 낮은 인플레이션, 명료한 투자 규정 덕분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더불어 아프리카에서 자생한 독재 정치, 아프리카의 잘못된 정치와 행정의 관행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채 원조의 목표에 대해서만 논의하려는 서방국들, 아프리카 대륙 내 국가들이 경제에 대해 갖는 경시적 시각, 이 모든 문제에 맞서는데 필요한 힘과 동기를 잃어버린 아프리카인들의 현실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 책의 실질적 가치는 아프리카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데만 있지 않다. 저자는 아프리카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킬 원조는 어떤 것인지 실제 경험을 사례로 들어 제시한다.
작은 곤충으로 키우는 우리 농업 농촌의 큰 가능성. 곤충 컨설턴트, 신희영 컨설턴트, 숲속 곤충 마을.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곤충 산업이 주목받으면서 새롭게 등장한 직업이 있다. 바로 곤충 컨설턴트다. 18년간 국내 곤충 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온 신희영 컨설턴트에게 곤충 산업의 가능성과 곤충 컨설턴트의 역할에 대해 물어본다. 장수풍뎅이 80상으로 시작한 곤충은 컨테이너처럼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에서도 사육할 수 있어 다른 농작물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고 생육기간이 짧으며 1년에 여러 차례 출하가 가능하다. 또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분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친환경적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곤충은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곤충 산업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2020년 농림축산부의 곤충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곤충 시장은 전년보다 21% 상승한 414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그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것은 식용 곤충 산업이다. 2023년 9월에는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고시 개정 공표를 통해 동해등해와 벼 메뚜기가 기타 가축에 포함되며 곤충 사육이 축산업으로 등록됐다. 이처럼 곤충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주목받는 신직업이 있다. 바로 곤충 컨설턴트다. 곤충 컨설턴트는 곤충을 사육하고 실험하고 채집하고 교감하는 곤충 관련 활동에 이루는 물론 실제 야외 생태와 사육 방법, 먹이 제조 방법, 키운 곤충의 유통 방법 등을 상담, 자문합니다. 이외에 사육 시설까지 광범위한 컨설팅이 가능하죠. 다시 말해 곤충 컨설턴트는 처음 곤충 산업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실패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신희영 컨설턴트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6,280제곱미터 부지의 숲속 곤충마을을 운영하며 다양한 곤충 사육은 물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곤충 산업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하기 전부터 활동해온 애완곤충 1세대로 18년 전 처음 곤충 산업에 발을 들였다. 원래 음악을 하다가 늦게 군대에 입대했어요. 28살에 전역했는데 우연히 형님 가족과 시골에 놀러갈 기회가 생겼지요. 그때 장수풍뎅이를 처음 보았는데 마트에서도 판매하고 있다는 조카의 말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 직접 마트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정말 장수풍뎅이를 팔고 있더라고요. 수익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집에서 80쌍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쇼핑몰을 열고 상품을 올렸더니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첫 주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신희영 컨설턴트는 독학으로 곤충에 관한 공부를 이어갔다. 당시 국내 곤충 자문 업체가 한 곳 있었지만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비쌌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곤충에 관한 공부했어요. 다른 농사가 그렇듯 생명을 키우는 것은 머리로 공부하는 것보다 경험으로 체득하는 게 더 습득이 빠른 것 같아요. 물론 책을 읽으며 이런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곤충 사육 관련 전문 서적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곤충은 종류도 많고 그에 따라 사육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유튜브와 책을 보며 공부하고 곤충 산업 종사자들의 연대를 이루어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18년 곤충 인생. 곤충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곤충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심리학 컨설턴트에게 물었다. 아무래도 곤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면 더 도움이 되겠지요. 곤충학과, 농생물학과, 천연섬유과, 생물학과, 생물교육과, 생명과학과 등 곤충 관련 학과를 추천합니다. 농촌진흥청과 국립생물자원관 등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민간 연구소, 곤충농장 등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지요. 이렇게 곤충 컨설턴트를 시작할 때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생명을 키우는 일이다 보니 매일 끈기 있게 곤충을 돌보고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만 갖추고 있다고 사육 방법은 금세 습득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컨설턴트는 곤충 산업은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라고 이야기한다. 매일 20-30kg의 톱밥을 배합기에 옮겨 발효하는 일 외에는 힘든 일이 거의 없어 여성들도 많이 도전하고 있다고. 다만 아기를 돌보듯 몇천 몇 마리의 곤충을 돌보는 일은 끈기를 요구한다. 곤충은 크기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선별 작업과 출하 후 사육통, 세척 작업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곤충 농장은 700에서 800여 개에 달합니다. 그들 대부분 곤충 컨설턴트의 역할을 겸하고 있지요. 청년 창업으로 곤충을 선택하는 20, 30대가 많아지면서 연령대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크고 도전하기 쉬운 산업이란 뜻이죠. 하지만 위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곤충 사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온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육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작게 시작해도 사후 확장을 위해서는 결국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저도 청년창업인 지원이나 곤충 현대화 자금, 청년 후계농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 용인에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도전하는 것 아닐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책은 늘 존재하고 새로운 길이 열리기 마련이니까요. 끈기와 도전 정신. 현재 곤충 산업은 기존 학습, 애완, 곤충을 넘어서 식용, 사료, 천적, 관광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밀웜이나 슈퍼웜 등이 미니 도마뱀 사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단백질 보충제로 식용, 밀웜, 분마린, 고소해가 출시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곤충 산업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치유와 관광 분야에서도 곤충은 매우 효과가 큽니다. 곤충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연과 가까이 있는 느낌을 받아 치유 효과가 있지요. 또 실제로 방울벌레나 왕귀뚜라미가 내는 소리는 치매 예방 효과가 있어 노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의 치유에 큰 도움을 줍니다. 2018년에는 용인 곤충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인 축제를 기획하기도 했는데요. 첫 축제임에도 많은 방문객이 다녀왔습니다. 가족 단위가 대부분 차지해 곤충 산업의 관광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곤충 관광과 연계, 지역 농장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첫 축제 개최 후 팬데믹으로 아직 두 번째 축제를 열지는 못했지만 내년쯤엔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